안녕하세요. 오른소리 김성혜입니다. 자, 오늘은 학창시절에 즐겨치던 사이먼 앤 가펑클의 스칼보로 페어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 노래에 나오는 가사 중에 Parsley, Sage, Rosemary and Thyme이라는 가사가 나오죠. 제가 이번에 했던 퀴즈 4가지 병을 보여드리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맞추는 퀴즈였지 않습니까? 그 퀴즈의 정답 지금 보시는 대로 바로 4가지 향신료 파슬리, 세이지, 로즈메리, 타임 그것을 늘어놓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퀴즈가 좀 어려워서 그랬는지 뭐 차차차, 말차라떼 여러가지 오답들이 많이 나왔던데요. 예, 즐겁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거의 슬슬 라디오 DJ처럼 돼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도 사실 오른소리 2018년 활동 어떻게 해왔나 쭉 한번 돌아보려고 했는데요. 19년입니다. 저희도 사실 2019년 한 해 동안 무엇을 했는지 쭉 돌아보려고 했는데요. 11월 28일에 첫 영상을 올린 관계로 저희 건 할 게 없어서 자유한국당의 오른소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무엇을 했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1월 벌써 1년이나 지난 얘기죠.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이 김병준 씨였습니다. 다들 잊으셨죠? 이때는 뭐 별다른 활동이랄 것도 없고 김병준이라는 사람 자체 존재감이 워낙 없어서요. 근데 이때 유독 조회수가 높은 한 영상이 있습니다. 제목 한번 보실까요? 문재앙 119 2019년 대예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변화는? 이런 제목으로 17만 조회수를 달성한 엄청난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을 얼마로 예상했냐면요 20%.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45%도 넘어서서 50%를 향해 질주해 가고 있는데 오른소리라고 하면 그래도 당 공식 채널인데 대충 비슷하게 맞춰야 되는데 아무런 근거 없는 예측을 해서 망신만 당하고 넘어갔네요. 자, 다음 2월 비대위 체제를 벗어났죠. 전당대회가 있었고 김진태, 오세훈 이런 분들이 출마를 했었습니다. 기억들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때 김진태 의원이 5.18 관련된 망언을 늘어놓으면서 전당대회에서 인기몰이를 하죠. 이것으로 인기몰이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참 너무 서글펐는데요. 이때는 뭐 오른소리에 올라온 내용들이 전부 전당대회 관련 영상인데요. 스킵. 자, 3월 본격적인 황교안 대표 체제가 시작이 됐죠. 3월은 사실 황교안 대표에게는 안타까운 달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와서 외신을 인용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대변인설을 퍼뜨려서 엄청 시끄러웠죠. 황교안 대표 이거보다 더 심한 말을 할 수 없어서 안타까웠던 3월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4월 재보궐선거가 있었던 달이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통크게 연합해서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당선에 기쁜 맛을 봤던 때인데요. 이때 뭐 작지만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황교안 대표 경남FC 출동. 사실 스포츠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뻔히 아는 당직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초보자 황교안 대표 옷 다 입었죠. 후보도 같이 나왔죠. 그렇게 옷을 입고 경기장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을 안 냈어요. 그깟 표 얼마 한다고 검사장 마치고 나와서 17개월 동안 전관예우로 17억이나 벌었던 양반이 그냥 막무가내로 운동원들이 밀고 들어와서 빈축을 샀습니다. 경남FC 구단 측에서는 그 당시에 선거운동을 안에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지를 했고 표를 사라고도 이야기했는데 다 괜찮다고 당직자들이 밀어내서 들어와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중반에 다시 옷을 빨간색으로 갈아입고 돌아다니죠. 이건 표 떨어뜨린 일이죠. 경남FC가 경남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결국 경남FC는 이 사건으로 2천만 원 수준의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나 이거 선거운동을 하러 가서 이렇게 선거운동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진짜. 이렇게 포문을 열은 4월. 4월은 사실 중요한 난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검찰이 민주당까지 엮어서 억지로 기소를 했던 바로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난동 사건. 다들 기억나시죠? 의안가를 점거하고 최일의 의원을 감금하고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이 국회선진화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자유한국당. 그 전신이죠. 새누리당이 만든 법 아니었습니까? 본인들이 제안하고 본인들이 총선 끝나고 국회의원 다 긁어모아서 통과시킨 법을. 그래서 더 이상은 동물국회를 만들지 말자라고 굳게 다짐하고는 갑자기 동물국회를 만들어버린 장본인. 지금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27명이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이분들 당장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2년 안에 재판 끝나고 나면 5년 이상 정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황교안은 누굽니까? 자유한국당의 희망, 자유한국당의 아이콘,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후보 출마할 때쯤 되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불안한 인연 어떻게 보낼지 제일도 아닌데 걱정이 되네요. 이거 공천에 영향 많이 미치죠. 공천에 영향을 많이 미쳐야 되는데 만약 이걸 가지고 감점을 주면 글쎄요. 패스트트랙 훼손의 정당성을 본인들이 잃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가산점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런 당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당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도 국회의장 올라가는데 거기 물리적으로 점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당입니다.
황교안 당대표의 큰 단점이라고 하면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대표 연설 때도 본인이 못 올라가고 나경원 원내대표 가니까 그 주목받는 걸 막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열리던 안 열리던 어떻게든 본인의 관심을 끌어보고자 5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국회를 보이콧하고 바로 민생투쟁 대장정을 떠나게 됩니다. 일종의 대선 행보였는데요. 국회는 안타깝죠. 일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황교안 대표가 전국을 돌면서 본인이 대선 주자라는 자각을 강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도 필요 없고 타협도 필요 없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 간의 논의라는 것, 양당 간의 협상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냥 공무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하니까 기자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계속 밖으로 나가자 라는 마음을 먹게 된 정당으로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국회로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시작점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당이 18번에 걸쳐서 국회를 보이콧해온 20대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해서 타협은 고사하고 기본적으로 월급 받을 밥값은 했는지 정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6월 되는 일도 없고 성과도 없고 개파 간의 갈등만 심해지고 6월에 그런데 자유한국당에 정말 큰 경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유튜브 실버 버튼, 저도 갈망하고 있는 것인데요. 10만 구독자를 돌파하였습니다.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옳은소리뿐만 아니라 김성회 옳은소리도 꼭 10만 구독자 돌파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참에 좋아요, 구독 꼭 좀 눌러주세요. 나경원 원내대표 앞으로도 옳은 소리만 하는 채널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제가 쑥스럽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거긴 계속 오른쪽 소리만 하고 계시고 옳은 소리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금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뽑히는 봄에서 생동하는 여름으로 넘어가던 이 계절 자유한국당이 자체 당원 행사를 열어서 여성 당원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엉덩이 춤을 추는 추태가 벌어졌었죠. 황교안 대표 잘 봤다고 칭찬도 하셨고요. 장제원 대변인까지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그걸 보고도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파악이 안 되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겸손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성인지 감수성 조금은 공부를 하고 오셨으면 어땠을까. 너무 안타까운 6월이었습니다. 자,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이 시작된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국민, 정치권이 똘똘 뭉쳐서 이 난국을 돌파하려고 했을 때 자유한국당은 일본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바로 이때 국민들이 지어주신 그 말이 있죠. 총선 한일전. 정말 저는 그런 말 쓰고 싶지 않았는데요. 7월 이후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말고는 따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때 미국 상하원에서는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는 결의안도 발표를 했고요.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규탄도 높아지던 시기였습니다. 불매운동이 시작됐고 대마도를 가지 않고 일본산 상표 옷을 입지 않는 시기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을 내려고 했었는데 자유한국당은 목리를 부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시종일관 이런 거였습니다. 일본이 불쾌할 수 있으니까 결의안 통과시키지 마. 일본이 불쾌할 수 있으니까 국산화하지 마. 이런 얘기를 했던 시간 아닙니까? 불쾌하면 안 되지. 내가 잘못했네. 대한민국이 큰 실수를 할 뻔했구만. 좀 불쾌하게 할 뻔했어. 내가 불쾌할 수 있으니까 일도 하지 마. 나와 바꾸래. 한국이 잘못했네요. 완전히 한국이 잘못한 거지. 이런 때 정말 의지를 모아서 국익을 위해서 하나로 좀 뭉쳐야 될 시기가 아니었나.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자, 일본 수출 규제 이후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누가 더 애타하고 있습니까? 대마도 일본인들 관광 산업이 안 되니까 다시 배를 타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지 않습니까? 유니클로 내복을 공짜로 뿌리는데 매출이 몇 분의 1로 줄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의지이고 그 와중에 반도체 기업들은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성공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점차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금이라도 일본과의 관계를 정리하시고 대한민국 정당으로 다시 복귀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8월 옳은소리 보니까 눈에 띄는 썸네일이 있네요. 지소미아 파기 누구를 위한 일인가? 우리를 위한 일이지, 국익을 위한 일. 그럼 일본을 위해서 하겠어? 황교안 대표가 말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나? 네, 현재 안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나? 네, 지소미아가 뭡니까? 양국 간의 군사 정보를 교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했습니까? 안보상 안보 소재를 한국에 수출할 수 없다는 논리의 근저에는 우리나라는 믿을 수 없는 우방이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걔네는 반도체 부품도 수출 못하겠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믿는 나라에게 어떻게 군사 안보를 전달을 합니까? 황교안 대표님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자, 수출과 군사 정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못 믿어서 수출도 못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일본이 믿을 만한 나라니까 군사 정보를 주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표님, 일본에 아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제발 확인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9월 황교안 대표 멋진 폭발, 삭발하신 달이었죠. 머리꽁대 설렜어요. 황뚜껑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마타도어를 한 방에 날리시고 투블럭
너무 멋졌습니다. 그 다음에 단식하실 때 왜 단식 끝나고 나서 수염 왜 안 길었냐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수염 기르셨잖아요. 그래서 그 짧은 머리에 수염까지 기르니까 너무 멋지시더라고. 다음번 대선에서 꼭 그렇게 한번 와일드한 모습으로 한번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좀 뭐 개인적으로 조언 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민부론, 민평론을 들고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뭐 크게 들으실 내용은 없고요. 그냥 부끄럽지만 제가 민평론을 반박하는 영상 제작해서 하나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요. 위에 링크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월은 국회의 꽃, 국정감사가 있는 달이었지만 사실 자유한국당 제대로 밝힌 것이 없었죠. 그것보다도 저희 옳은소리에서도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인재영입 1호 우리 황교안 전도사 대표님의 작품, 바로 박찬주 대장, 장로님. 정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군대 갔다 온 사람이지만 사병이 장군 아들 파티에 여자친구로 왔는데 거기서 술식까지 들게 하고, 자, 부인이란 사람은 전이든 봉지를 사병의 얼굴에 집어던지질 않나. 여튼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무려 영입 1호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청년들의 박탈감, 공정성이 시대의 키워드인 이 시절에 이런 사람을 영입하는 황교안 대표, 저도 기독교 신자긴 하지만요, 황교안 대표님,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입니다. 분리하셔야죠. 정치권에서는 이런 영입이나 말 한마디가 다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국가안보를 중요시한다는 이유로 국가안보의 가장 큰 재산인 우리 육군 장병들, 그런 국민들의 갑질을 일삼던 그런 사람을 영입했다는 것, 자유한국당이 안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군필자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단마진 황 대표님, 주변에 군필자랑 좀 이런 문제는 상의해 가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이 문제는 청년 유권자들에게도 아주 안 좋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거든요. 도대체 저는 이분이 육군 대장이고 교회 장로라는 것 외에는 왜 영입을 했는지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뭐 다행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영입을 또 다시 리셋을 했다면서요. 그래서 다시 빵으로 돌아가서 이제 1호를 시작하신다는데, 이번에 정말 좀 민주당 흉내내지 마시고 본인들의 공식으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1, 12월은 뭐 엄청난 달이었죠. 자유한국당의 코미디가 계속 이어진 달이었는데요. 필리버스터에 본인들이 낸 법안을 필리버스터 거는 총극을 벌이기도 했고요. 게다가 이 필리버스터를 막고 있던 법안이 통과되니까 우리 김정재 의원님 보도자를 뿌리셨죠. 이 법안 자기가 통과시켰다고. 본인이 막았던 법안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좀 골라서, 어느 쪽이든 좋으니까 하나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이런 것까지 조언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저도 속상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밀고 당기면서 협상하고 또 타협하고 한 발씩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무언가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20대 국회에선 그렇게 잘 하지 못했죠. 다행히도 민주당과 4+1이 함께 힘을 모아서 국회 마지막에 작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전 뭐 박수를 치고 싶은 일입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사실은 모든 협상은 자유한국당을 함께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자유한국당에게 표를 던지셨습니까? 그분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는 것이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일인데, 황교안 대표님 본인이 아무리 의정활동의 경험이 없고 국회의원 한 적이 없다고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끝까지 아무런 법도 아무런 협상도 하지 않은 채 이 중요한 시간을 다 보내십니까? 전 정치의 본령은 타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남은 6개월만이라도 자유한국당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과 함께 협상의 테이블에 들어와서 민생법안 남은 것들 잘 처리해서 좀 많이 부끄럽고 힘들었지만 20대 국회를 잘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런 바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엄청 큰 바람이지. 자, 옳은소리에서 지난 1년 동안 자유한국당의 성과를 다뤄봤고요. 새해는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님, 그리고 자유한국당 옳은소리 제작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좀 사실 주제넘는 소리긴 한데요. 제가 김성회 옳은소리 시작한 이후로 자유한국당의 옳은소리에서 콘텐츠가 안 올라와요. 뭘 반박하면 쉽게 될 줄 알고 시작했는데 너무 안 올리시니까 정말 제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국민브리핑이나 뭐니 만들어서 다른 콘텐츠들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자유한국당이 퍼뜨리는 가짜뉴스를 반박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에는 더 많이 좀 준비하셔서 좋은 콘텐츠들, 좋은 가짜뉴스를 많이 유포하도록 노력해 보시고요. 제가 그 앞에서 딱 막아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성회 옳은소리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